도레이버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바나듐인데요. 바나나랑 연관이 있는 원소일까요? 오늘 이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부터 다양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831년에 한 스웨덴의 화학자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북유럽 신화를 보면은 바나디스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의 이름을 따와서 바나듐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우리가 보통의 원소를 생각하면 한 가지 색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듐이라는 애는 무려 4가지 색깔을 가집니다. 이 원소라는 거는 어떤 원소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어주기도 하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전자를 가져오기도 해요. 전자를 하나 줬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원소를 플러스 1이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바나듐이라는 애는 전자를 얼마나 뺏겼는지가 플러스 2부터 플러스 5까지 다양하게 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화수 값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나오게 됩니다. 플러스 2, 전자를 2개 뺏겼을 때는 보라색이 되고요. 하나 더 뺏겨서 플러스 3이 되면 초록색, 하나 더 뺏겨서 플러스 4가 되면 파란색, 5가 되면 노란색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아름다움의 여신 바나디스의 이름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거죠. 미래 에너지 저장 기술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라는 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야, 너무 길죠? 바나듐 레독스 흐름 배터리 11글자. 근데 그만큼이나 대단한 배터리입니다. 산화수 값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5까지 변할 수 있다고 했죠. 이렇게 숫자가 변할 때마다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곧 전기가 저장된다는 말이죠. 배터리 안에 바나듐의 플러스 값을 조절하는 거에 따라서 배터리 용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나듐만을 이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수만 번을 충전했다가 방전했다가 계속 쓸 수 있어요. 보통의 배터리는 여러 개까지 못 가거든요. 우리 핸드폰만 봐도 그렇죠. 진짜 막 한 1시간 지났는데 배터리 50% 돼 있고 그러잖아요. 배터리 용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건데 이 바나듐 배터리는 이거를 수만 번을 해도 거의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이죠. 이런 전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특징 때문에 이 바나듐 배터리는 특히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런 친환경 에너지들은 하루 온종일 24시간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있을 때만 충전할 수 있고 바람이 불 때만 충전할 수 있고 그래서 충전되고 방전되고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정말 딱인 배터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 전지 생각하면 리튬이온 전지 생각하죠. 근데 리튬은 폭발 위험이 있어요. 근데 바나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기차에다 쓰면 너무 좋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 바나듐이 좀 비싸요. 좀 비싸고 희귀해. 그래서 아직은 이런 전기차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아직은 다른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지, 작고 가벼운 전지 형태로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용량 저장 장치들을 뭐 호주나 미국, 일본 이런 것들에서 주로 개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많이 연구하고 있어요. 특히나 스타트업 쪽에서 이 전지를 양산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차처럼 일상 속에서도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바나듐 배터리가 들어간 전기차를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바나듐은 배터리 말고 또 어떤 곳에 쓰이느냐? 우리가 강철을 강화하는 데 쓰입니다. 바나듐을 강철에 한 1%만 섞어주잖아요. 진짜 작은 양만 섞었는데도 강철이 원래의 강철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가벼워지고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강화죠.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진 강화된 강철을 가지고 항공 부품을 만들기도 하고 전투기 프레임을 만들기도 하고요. 심지어 F1 레이싱카. 걔들이 이제 이 코너를 둘 때 휘 하면서 엄청난 마찰, 압력을 견뎌야 되잖아요. 극한의 환경을 견뎌야 되는 산업 분야에 이 바나듐이 꼭 들어갑니다. 아주 소량으로 거의 MSG 같은 톡톡한 역할을 해내고 있는 거죠.
뭔가 여기까지 들으면 멀리 느낄 수 있는데 우리 몸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몸속에 있는 적은 양의 바나듐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 바나듐이 인슐린 같은 작용 효과를 냈다. 그래서 당뇨 치료제로서도 한때 연구가 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효과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바나듐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몸에서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당뇨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건강 보조제로 쓰일 때도 정말 제한적으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바나듐을 일부러 몸속에 농축을 시키는 생물도 있습니다. 바닷속에 살고 있는 멍게. 멍게는 이 바닷물 속에 있는 바나듐을 흡수해서 체내에 거의 바닷물보다 최대 10만 배까지 농축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바나듐을 멍게가 피 속에 농축시켜서 가지고 다니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을 포함한 이 척추 동물들은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이란 게 있죠. 원판 모양으로 생긴 거, 이 동그란 거 아시죠? 이 헤모글로빈이 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분이 산소랑 결합을 했을 때 빨간색이 돼서 우리 피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멍게는 피 속에 이 헤모글로빈이 없습니다. 대신에 바나빈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얘는 철분 대신에 바나듐을 흡수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바나듐만을 흡수해가지고 농축을 시키는 거죠. 멍게를 이렇게 싹 잘라보면 빨간색 피가 나오는 거를 볼 수 없을 거예요. 보통 뭐 초록색 혹은 좀 푸르스름한 색 혹은 노란색 이런 게 나타납니다. 바나듐은 이 다른 원소랑 반응을 했을 때 색이 다양하게 나오죠. 산소랑 반응했을 때 이런 종류의 색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멍게를 싹 잘랐을 때 안에 싹 까보면 이런 색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나듐은 멍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이것 또한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처럼 멍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긴 하는데요. 근데 굉장히 다행인 소식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멍게를 마음껏 드셔도 우리가 바나듐을 섭취해서 독성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멍게만 먹고 산다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먹는 것 정도로 멍게를 섭취한다. 그래서는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 있는 어촌 마을에서는 그 멍게를 매일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분들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진행이 됐었는데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요. 이런 결과를 보면은 여러분 마음 놓고 멍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다 보면 가장 첫 번째로 연관 검색으로 뜨는 게 바나듐쌀일 거예요. 바나듐이 인슐린이랑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과학자분들이 이 바나듐 비료를 뿌려서 쌀을 재배해 본다든지 혹은 원래 바나듐이 풍부한 땅에 쌀을 재배해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나듐 쌀을 재배해 봤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이 바나듐이 당뇨에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일부 업체들에서 이 바나듐 쌀을 판매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이 이 건강보조식품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당뇨에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도 이런 소량의 바나듐이 들어간 쌀을 섭취하시는 거는 당장의 건강에 큰 위험을 주진 않는데 만약에 바나듐 분말 형태라든지 바나듐만 농축시킨 그런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섭취하시게 되면은 간이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좋다라는 말은 꼭 과학적인 눈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 바나듐 쌀이 정말로 당뇨 약인지 혹은 다이어트 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조금 더 이 비판적인 눈으로 이 증거를 파고 들어서 진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새로운 원소로 재밌는 이야기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